오늘도 추억 가득한 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동서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했어요. 형님, 요즘 음식 만들 때 맛보다는 건강을 더 먼저 챙기는 거 알고는 있는 거죠? 왜?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혹시 또 짠 거야? 이 된장찌개 완전 소태예요, 소태. 그래? 내가 엄청 신경 쓰면서 만들었는데 실수를 했나 보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쓸게. 저도 모르게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와 제 대화를 듣던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재수 씨는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것 같네요. 네?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양심이 얼마나 없으면 얻어먹는 신세에 그런 지적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 아버지도 입맛에 안 맞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 입에는 아주 딱이야. 아주 기가 막혀. 시어머님이 동서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나도 아주 맛있는데 재수씨만 맛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재수씨 심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동생아, 넌 맛이 어떤 거 같냐? 너도 짠 거 같냐? 아니, 난 아주 딱 좋은데 아주 맛있어. 된장찌개가 이 정도는 돼야 밥도 비벼 먹고 하지. 밥에 비벼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 형수님, 잘 먹을게요. 서방님이 연신 맛있다며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세웠는데요. 옆에 있던 동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서방님을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는 저를 유난히도 싫어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대놓고 비판을 하거나 지적질을 일삼았으니까요. 처음 한동안은 동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둘째가 유난히 너한테 심술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무래도 첫째 네가 워낙 서글서글하니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모양이야. 너도 알다시피 둘째는 우리한테 정확히 선을 긋고 지냈잖니. 근데 갑자기 네가 들어온 뒤로 우리랑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왠지 질투가 나는 모양이더구나. 네가 이해를 좀 해다오. 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서방님과 동서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동서는 시댁과 정확한 선을 긋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인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쯤 저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회사까지 그만둔 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가 요리를 배워보라고 추천을 해줘서 요리를 배우게 되었고 시댁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하는 모습에 시댁에 갈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가져가면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맛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곤 했기에 더욱 즐겁게 요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댁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느 날부터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스무고개 게임을 하듯 질문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물고기인가요? 육고기인가요? 물고기가 맞겠네요. 그럼 나 알 것 같아. 우와, 벌써요? 아버님 완전 쪽지 깨신데요?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있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전인데 물고기 쪽이라고 하니까 냄새도 그렇고 해물파전. 와, 대박. 맞아요. 오늘은 해물파전에 막걸리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박에 맞추신 거예요? 제가 신기한 듯 시아버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말도 마라. 아까부터 해물파전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 근데 네가 딱 맞게 해온 거야.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 같은데요? 라며 다 같이 파전에 막걸리 파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시댁 가족들의 배려로 인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기에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는 저를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놓고 티를 내며 제게 함부로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국 동서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말았는데요.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일찍 시댁으로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던 중 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아니, 둘째가 어쩐 일이니? 설마 제사에 참석하려고 온 거니? 그럼요. 저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바쁘면 굳이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시어머님이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지만 그날따라 동서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한가해서 괜찮아요. 그래? 그럼 잘 좀 부탁하마. 시어머님 얼굴에서 불안감마저 느껴졌지만 동서는 그저 해맑은 표정으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고 웬일인지 제 옆에서 아양까지 떨어댔습니다. 평소 워낙 까칠했던 동서였기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나름 노력하는 동서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에 동서가 물어보는 것에 일일이 답을 해주며 도와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음식 간을 보던 시어머님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짠 거지? 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구나. 정말요? 아까 분명히 제가 간을 봤는데 이상하네요. 라며 제가 다시 간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적을 맛보던 시어머님이 다시 말했어요. 첫째야, 너 혹시 오늘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근데 오늘따라 음식에 간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지? 라며 시어머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잠시 후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국을 한 입 떠먹던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외쳤어요. 와, 국이 완전 소텐데요? 형님, 음식하기 진짜 싫으셨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음식을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음식이 하나같이 다 짜겠어요. 혹시 그동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하긴 시댁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평소 동서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막말을 하는 모습에 정색한 채 나무랐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음식 맛이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국이 완전 짜서 먹지를 못하겠다니까요. 마치 시부모님이 동의해주길 바라듯 동서가 두 분을 빤히 바라봤고 시어머님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어요. 음식을 하다 보면 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니. 만약 간이 좀 안 맞더라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 아니겠니? 둘째는 기본적인 예의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더군다나 손윗사람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집안 분란 일으킬 거면 앞으로 안 와도 된다. 시어머님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기에 동서가 약간은 놀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네 형님한테 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 죄송해요. 동서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기만 했는데요. 음식을 만들면서 몇 번이나 간을 봤지만 분명히 그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동서 말처럼 그날 음식은 이상하리만큼 짜긴 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가 연신 고개를 가로젓고 있자 시어머님이 안쓰러운 듯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사람이 음식을 하다 보면 간이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죄송해요. 제가 분명히 간을 본다고 봤는데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었나 봐요. 괜찮대도 그런다.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매력이 없는 거다.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위로를 해줬기에 싱긋 웃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작은 방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놀란 채 다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 서방님과 동서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저 인간들은 왜 또 저런다니.
내가 가서 한 소리 해야겠다. 어머님, 이럴 때는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많이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 있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 난 저 인간들이 안 왔으면 좋겠구만. 왜 자꾸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건지 모르겠다. 저 인간들만 왔다 가면 내내 골이 아프다니까. 시어머님이 불만스레 하소연을 하고 있었고 시아버님 또한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 사람 목소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곧 서방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형수님께 사과하지 않고 뭐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집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 당신이야말로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장 형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려. 서방님이 무섭게 동서를 몰아붙이고 있었고 동서가 입을 대빨 내민 채 쭈뼛거리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서방님이 윽박을 질렀고 곧 동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사실은 아까 형님이 음식하고 있을 때 제가 일부러 소금을 더 넣었어요. 내가 사과를 하라겠지. 변명을 하라고 했어. 사과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끼어들었잖아. 당신이야말로 조용히 좀 하고 있어봐. 형님이 나대는 것 같아서, 아니 시댁이 너무 잘하는 척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동서가 사과인 듯 아닌 듯한 말을 했고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형님이 만든 음식에 네가 일부러 소금을 더 넣었다 그 말인 거니?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오죽했으면이야?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서 형님이랑 저를 대놓고 차별하시잖아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질투가 날 수밖에요. 그럼 질투가 나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는 거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떻겠니? 시어머님의 말에 동서가 억울하다는 듯이 별다른 대꾸도 없자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난 머리가 아파서 좀 누워 있어야겠으니까 둘째 니들은 그만 집에 가봐. 시어머님의 말에 동서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고 서방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네요. 그날 동서가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제 뒷담화를 그렇게나 했다네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형님 음식이 맛있다고 하던지 형님이 잠깐 손 씻으러 간 틈에 내가 소금을 왕창 때려 넣었다니까. 그랬으니 음식이 얼마나 짰겠어. 좀 전에 밥 먹는데 가족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니까. 불려시 형님이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뭐라고? 내가 소금 넣은 사실? 당연히 모르지. 동서가 어찌나 집중한 채 떠들어대고 있던지 서방님이 들어온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이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평소 동서가 질투심이 조금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저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도 동서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댁에 가게 되더라도 시부모님과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동서가 굳이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왔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가다시피 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서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동서, 혹시 고양이 입양한 거야? 아니요. 친정에서 키우는 고양이인데 잠깐 돌봐주고 있어요. 엄청 귀엽네. 이 고양이 먼치킨인가 그거 맞지? 나도 가끔 동물 나오는 유튜브 보거든. 어쩜 한눈에 알아보네요. 고양이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그냥 몇 번 봤는데 예쁘길래 물어봤더니 먼치킨이라고 하더라고. 먼치킨이라는 것도 좀 특이하고 해서 바로 외웠고 말이야. 하긴 엄청 예쁘긴 하죠. 우리 유리가 원래부터 예쁘긴 했어요. 어?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유리라니. 아, 얘 이름이 유리거든요. 이름도 예쁘죠? 아참, 그러고 보니까 형님 이름도 유리였죠?
유리야, 동명이인을 만났네. 저기 저 사람 이름도 유리니까 친하게 지내. 동서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중얼거리듯 말하는 모습에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티가 났기에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도 동서는 유리라는 이름을 계속 외쳐대며 고양이와 놀았습니다. 우리 유리가 예쁘긴 한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유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가 봐요. 근데 예쁨 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른다니까요. 동서가 놀리듯 말하는 모습에 결국 남편이 버럭했습니다. 재수씨, 이 사람 이름이 유리인 거 뻔히 알면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 형님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잖아요. 형님은 이유리지만 얘는 정유리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유리야, 너 그만 좀 먹어. 너 그러다 돼지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쩜 유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을 거에 환장하는 것까지 똑같네. 그만 좀 먹으라니까.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유리야, 넌 대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니? 동서가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시부모님 또한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그만 가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그날따라 동서는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등을 떠밀다시피 했기에 동서와 우리 부부는 얼떨결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구구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웠기에 제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내내 눈치만 보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는 진짜 사람이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 정신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다니까. 당신이 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였지. 당연하지. 고양이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동생한테 말해서 가만 안 놔둘 참이야. 라며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드는 모습에 제가 말렸습니다. 됐어. 서방님 성격에 난리 날 텐데 그만둬.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니까 호구로 여기고 더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남편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수씨네 친정에서 키우는 고양이 말이야. 그 고양이 이름이 뭐야? 고양이? 무슨 고양이? 그 먼치킨이가 뭔가 하는 그 고양이 있잖아. 우리 처가댁에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장모님 털 날리는 거 완전 싫어해서 질색 팔색 하시는데? 고양이를 안 키운다고? 그거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저번 주에도 처가댁 다녀왔는데 고양이는 무슨 고양이야. 형,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 서방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또한 동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괘씸한 생각마저 들었지만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난 모습에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가족들이 다 함께 시할머님 댁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시할머님이 지방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계셨기에 우리도 시간이 날 때마다 놀러 가곤 했고 시부모님은 매주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마당도 넓고 경치가 좋아서 갈 때마다 힐링이 됐으니까요. 특히나 마당에서 장작을 비워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맛은 환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랬으니 시부모님이 할머님 댁에 가자는 말에 신이 날 수밖에요. 그런데 그날은 동서도 내려간다는 말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다고 해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동서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음식부터 이것저것들을 잔뜩 가지고 할머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모습에 할머님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반겨주셨는데요. 할머님 성격은 평소 조용하신 편으로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다만 한 번씩 호통을 치실 때마다 모두들 잔뜩 움츠러들 만큼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기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할머님 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아버님께서 장작에 불을 피워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노릇노릇 잘 익은 삼겹살 냄새가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그럼 장독대에서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꺼내서 삼겹살에 곁들여 먹으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녹차를 한 잔씩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잠시 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오시더니 우리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우리도 예의 바르게 허를 숙여 깍듯이 인사를 했고요. 할머니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모양으로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요. 강아지들이 어찌나 애교가 많던지 잠시 홀린 채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할머니가 강아지를 보며 외쳤어요. 하늘아, 넌 어떻게 된 게 말을 이렇게 뒤지게도 안 들어 처먹는 거냐? 암튼 대가리가 조그만해서 그런지 참 말도 안 들어 처먹어. 어머, 얘 이름이 하늘이에요? 얘는 바다고 얘는 하늘인데 항상 이 하늘이가 문제라니까. 아주 그냥 온 동네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고 말이야.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도통 말을 틀어 쳐먹어야 말이지. 근데 딱 보니까 이 하늘이 대갈통이 작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 봐봐. 바다랑 하늘이랑 대갈통 차이가 상당하잖아. 이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대갈통이 왜 인간해야 한다니까. 근데 하늘이는 아무리 봐도 인간하지가 않잖아. 할머님 친구분이 큰 소리로 말했는데요. 순간 동서가 자신의 머리를 유리 창문에 비춰보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할머님 친구분이 계속 말을 이어갔고요. 하늘이 얘가 꼴통도 보통 꼴통이 아니라니까. 말도 어찌나 안 듣는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하늘아, 하늘아, 이리 좀 와봐. 대체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 허구한 날 바다 오빠 사료를 다 처먹지를 않나? 암튼 개나 사람이나 이 하늘이란 이름을 가진 것들은 싸가지를 판 말아먹었다니까. 저기 밑에 동네도 하늘이란 이름을 가진 이가 있는데 아나 부인에다가 윗사람도 몰라보고 그렇게나 나댄다잖아. 아무리 봐도 이 하늘이란 이름이 참 문제라니까. 할머님 친구분 말씀에 동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울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동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할머님 친구분이 놀리듯 물었어요. 아니 둘째 손주 며느리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진 거야?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데 뭔 일이래? 저기 사실은 이 사람 이름도 하늘이거든요. 뭐? 여기도 하늘이가 있어? 딱 보니 이 집 둘째 손주 며느리도 말 뒤지게 안 듣게 생겼구만.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딱 보니 이 집 둘째 손주 며느리는 전생에 개였던 것 같구만. 여기 우리 하늘이랑 이 집 둘째 손주 며느리 관상이 아주 흡사하잖아. 하늘아, 저기 저 사람도 너랑 이름이 똑같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 하늘이끼리 한번 잘 지내봐라. 우리 하늘이가 아주 멍충이야, 왕멍충이. 라며 할머님 친구분이 웃음을 터뜨렸고 동서는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니거든요. 쟤랑 나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에이, 누가 봐도 생긴 게 아주 똑같은데 뭐가 안 닮아. 저기 산에 올라가면 전생을 기가 막히게 바치는 스님이 계시다는데 나랑 한번 가볼텨? 가면 무조건 전생에 말 뒤지게 안 듣는 개였다고 할걸. 어떻게 나랑 내기 한번 해볼텨? 할머님 친구분 말에 동서가 눈을 치켜뜨고 있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이는 그만 가볼 테니까 이 집 하늘이도 잘 있으라고. 하늘아, 네 친구 하늘이한테 인사해야지. 라며 할머님이 하늘이 이름을 한 100번은 외치다 시끌벅적하게 퇴장했습니다. 그 모습에 동서도 혼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었고요. 동서가 풀 죽은 표정으로 멍이 서 있자 할머님이 동서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저 양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우리 둘째 손주 며느리도 말 뒤지게 안 듣고 항지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났잖아.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맨날 시기 질투나고 있으니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어. 둘째 손주 며느리야, 네 이름을 저 개한테 붙여서 부르니까 기분이 어떻냐? 네가 네 형님을 놀릴 때는 몰랐는데 아주 개떡같지? 시댁 가족들한테 이쁨 받고 싶으면 네가 한 행동을 돌아보던지 해야지. 둘째 손주한테 들어보니까 네 친정에서는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는다며.
대체 키우지도 않는 고양이를 어디서 데리고 와서 그딴 짓을 하고 있어? 할머님의 호통에 동서가 몸을 움츠렸고 할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묻잖아. 왜 그런 거야? 그게 형님한테 질투가 나서 그냥 재미로 그랬습니다. 재미? 네 형님한테 그렇게 큰 상처 줘놓고는 재미로 그랬어? 어떻냐? 네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게 재미있냐? 아니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 거야. 앞으로 명심해라. 그렇게 살다 보면 돌고 돌아서 너한테 다시 오게 마련인 게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리고 네 형님이 부러우면 질투를 할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잘할 생각을 해. 내 말 따라해봐라. 역지사지. 역지사지. 큰 소리로 다시 해봐. 역지사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지만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냐? 네, 잘못했습니다. 할머님 말씀에 동서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동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님의 창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그 뒤 동서는 정말 많이 변해갔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심술을 부리진 않았으니까요. 문득 며칠 전 동서가 정성껏 쿠키를 만들어서 시댁에 가지고 왔는데요. 맛이 아주 훌륭하다며 시부모님이 폭풍 칭찬을 했고 동서가 쑥스러운 듯 웃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